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이것은 수필의 구조를 도식화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일기 쓸 때도 등장했던 이 표인데요. 일기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앞부분을 간단하게 쓰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아주 자세히 써야 되겠죠. 자세히 쓰는 방법은 1번 컵라면 쓰기, 2번 육하원칙, 3번 강조하기, 4번 대화글, 5번 흉내내는 말, 6번 느낌 생각 쓰기로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늘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1번부터 6번까지는 분량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무리 쓰기, 경험에 대한 생각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글 전체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자기 생각을 쓰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일기 쓰기라고 한다면은 수필 쓰기는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관심 끌기라는 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필 쓰기는 개요짜기로 하세요. 개요짜기로 시작해요. 그렇죠? 개요짜기는 뭐냐면 글을 쓸 때 설계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개요짜기라고 하죠. 이렇게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는다면 시간과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수필을 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이와 같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수필을 쓰면 글을 의도한 대로 이끌 수가 있죠. 수필의 성패는 개요짜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개요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개요짜기가 잘 된다면은요, 한 수필 쓰기의 70% 정도는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세부 사항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수필 개요짜기하고 과정 플러스 생각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아이들은 글을 쓸 때 어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사건만 기술을 해요. 사건만 기술하는데 이렇게 사건만 기술을 하면은 그 글을 자기 의도대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각을 써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쓰고 짤막한 자기 생각 쓰고 또 사건을 쓰고 짤막한 자기 생각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글감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글감을 적고 이 부분에서는 자, 여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주제도 적고 그다음에 제목도 적고 일기에서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관심 끌기인데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글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 명의 아이가 글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특출나게 잘 썼다 그럼 몰라도 다 애들이 고만고만하게 쓰잖아요. 그렇다면 글을 쓸 때는 내 입장에서 쓸 것이 아니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써줘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죠. 그래야지 그 글이 우수한 글로 뽑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읽는 사람, 심사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죠. 그 관심 끌기는 첫 번째, 누구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2번, 역사, 위인 이야기. 3번, TV, 동화, 영화, 책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 4번, 시사 문제. 요새 조국 때문에 난리죠. 그럼 그런 걸 쓴다든지. 5번, 노래 가사. 6번, 주제나 내용적으로 반대가 되는 유명한 이야기.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제가 샘플로 이제 집어넣어 놨는데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면 위에 1부터
6번까지 읽는 이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여기다 적으라고 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뭐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자기 경험이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 개요짜기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 흥부가 이제 착하게 살았으니까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쓰는 것도 쓰는데, 여기서는 흥부의 이야기보다는 주제나 내용적으로 반대되는 유명한 이야기, 놀부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얀 칠판에다가 까만색으로 써야지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착한 일을 했다면은 놀부의 못된 어떤 심성, 행동, 이것을 적어준다면은 내가 훨씬 더 돋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심 끌기 부분은 내 경험과 반대되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느닷없이 여기서 놀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됐다, 잘못했다 그렇게 해놓고 말아버리면은 글 읽는 사람이 이걸 왜 썼지? 의아해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왜 썼는지 이유를 한 줄 정도, 한 문장이나 뭐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토리를 적는 부분인데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처음 부분은 사건의 시작을 간략하게 적는 겁니다.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주제와 관련된 중심 사건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른쪽의 여기 주제 강조하기는 이 중간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자 여기 이 부분은 여기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표예요. 그래서 같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컵라면 쓰기를 하는 거예요. 컵라면 쓰기, 주제와 관련된 사건을 순서대로 적고 주제와 관련된 사건이 그 다음에 육하 원칙을 적어주는 거죠. 컵라면 쓰기를 한 다음에 육하 원칙을 적고 강조, 뭘 강조하냐면 주제를 강조하는 거죠. 또 대화글도 여기와 관련된 대화글도 적고 여기와 관련된 느낌, 생각을 적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건을 적고 생각을 적고 사건을 적고 생각을 적고 하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흉내 내는 말. 이게 여기 지금 다 주제와 관련된 뭐 이렇게 써 있죠. 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써야 한다는 겁니다. 끝부분에서는 사건의 마무리를 간략하게 적어야 되겠죠. 다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 쓰기예요. 아이들이 생각을 이제 너무 못하니까 제가 생각을 억지로 강제로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관심 끌기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앞 사실의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원인을 쓰고, 그 다음에 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요 3번과 관련해서 쓰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쓰고, 그 다음에 뭐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지 4번과 관련지어서, 주제와 관련지어서 쓰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 썼으면은 1번부터 마지막까지 7번인데 8번까지로 되어 있네요. 7번까지 1부터 7번까지 적은 것을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관심 끌기는 여기서 놀부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뭐 어떤 착한 일을 했냐면 뭐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에게 뭐 자리를 양보했다. 뭐 그래서 할머니에게 칭찬을 들었다. 결과 칭찬을 들었다.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 내가 칭찬을 들은 원인 뭐예요?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겠죠. 주제는 뭐예요? 착하게 살자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문제가 없죠. 그럼 안 쓰는 거고. 자, 6번도 안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으니까. 자, 7번은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나는 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좀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근데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노력해야겠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나는 동생을 가끔 때릴 때가 있다. 이것은 내가 동생이 있다는 어떤 그 특수한 나만의 개성적인 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나는 가끔 동생을 못 살게 군다. 아니면 약 올린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쓰는 겁니다.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쓴 것을 여기다가 여기다 넣고 매끄럽게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 개요를 바탕으로, 아래 칸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쓴 글을 다 쓴 다음에 어머니께서 글을 제대로 썼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채점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번부터 19번까지 채점해 보시고 동그라미가 나오지 않으면은 글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다가는 이제 그래 갈래, 수필 써놓고, 그 다음에 제목, 이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잘 썼으면 동그라미, 잘 못 썼으면 X 해놓고, 고치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체크리스트예요. 잘 보세요. 내용에 맞는 제목을 잘 붙였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끌기, 자기 경험과 반대가 되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썼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쓸 부분,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중심 사건을 기술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여기에 대한 어머니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도할까 잘 모르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2번 중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냥 중요 부분에 무슨 밑줄을 친다든지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3번 글감은 하나만 사용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부분에 분량이 가장 많은지 보시고, 5번 관심 끌기와 나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썼는지 한번 보시고, 6번 육하 원칙에 맞게 썼는지 보시고, 7번 강조하기가 몇 번 들어갔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대화글 6가지가 모두 들어갔는지, 9번 흉내내는 말이 들어갔는지, 10번 글 사이사이에 생각 쓰기가 몇 번 들어갔는지, 11번 주제와 관련된 사건의 과정이 자세히 들어갔는지, 12번 문단 나누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13번 문단이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으로 다 이루어졌는지, 14번 액자식 구성으로 써 보았는지. 요거는 꼭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 이제 글쓰기 테크닉이 좀 더 높아지면은 더 잘 쓰게 되면 요걸 한번 써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체크리스트에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쓰기 하는 거죠. 생각 쓰기는 생각 계획을 관심 끌기, 자기 경험, 생각 계획의 형식으로 썼는지, 그 다음에 16번 마무리 부분에 생각 쓰기를 잘 했는지, 그 다음에 멋진 마무리를 했는지, 글이 주제에 맞게 쓰였는지, 글을 다 쓰고 반드시 다시 읽어보았는지, 자,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고치기 전에 넣고요. 그 다음에 다 고친 뒤에 다시 여기다 넣고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대로 하면은 정말 완벽한 글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칙은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100점이 없어요. 비록 이 개요표가 오랜 시간을 통해 다듬어지고 사용되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워낙 글쓰기를 어려워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 개요표가 아이들의 사고를 틀 속에 가둘 수 있겠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하얀 종이에 무엇을 적으라고 하면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시험 문제의 어떤 객관적 선택지 1부터 5까지 생각의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에만 이 개요표의 도움을 받도록 하시고요. 이 개요표를 이용해서 가르쳐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요표를 한번 이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만의 개성 있는 표를 만들어서 쓰던가 자유롭게 쓰던가. 처음에는 이 표의 도움을 받고요. 이 표의 도움을 자꾸 받으면은 여기에 익숙해져서 생각이 틀 안에 가둘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서부터 탈피해서 자유롭게 글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개요표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개요표에 맞게 아이들이 글을 썼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체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